그러면은 이어서 이제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야권 연대 얘기인데요. 오늘 지금 4월 1일 만우절인데요. 오늘 4월 1일 날 이 신문 언론을 보니까 이제는 알고 보니까 4월 4일까지 이 투표구 인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투표용지. 네,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정도의 뭐 된다. 뭐 그 이외에도 뭐 가능하면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야권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의 야권 단일의 어떤 움직임이 계속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뭐 언론에서 계속 나오긴 했지만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썩 미덥지 않은 또 태도도 보였다고 또 나와져 있고 그에 비해서는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의 야권 연대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찍부터 논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분들께서도 아 이제 좀 야권 연대는 분명히 해서 해야지 이게 나눠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좀 하셨고 그래서 그 움직임에 의해서 논의가 진행돼 가지고 가장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일정 정도의 어떤 성과가 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우리 이성수 팀장님께서 좀 그때 참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논의에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직접적 참여는 뭐 서로 간에 딱 한 분 정도씩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이게 그 처음 추진은 이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작년도부터 서로 물밑 대화들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제 올 초에 창당이 되면서 굉장히 그 복잡한 그다음에 이렇게 과정을 겪게 되는데 누구도 살듯 이렇게 제안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뭔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계가 이제 좀 초대를 하는 그래서 야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국민의당 세 군데와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여기에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공학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뭐 시민사회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야 1대1 또는 뭐 여일 야일 하나를 함으로써 이게 그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 그 아마 후보 등록할 때까지는 정의당과 민주당으로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되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4월 4일 이게 원래 마지막까지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4월 4일까지는 아마 한 번 더 그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직도 이제 논의가 진행형이다.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인천의 13개 지역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하고 삼자하고 시민사회가 이렇게 해서 논의 테이블은 있었고 논의가 일부 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야권연대가 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호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개 지역구를 11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2개 지역구는 정의당이 한 걸로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된 것 같은데 뭐 앞으로도 뭐 지금 아까 언급드린 대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진행될 여지가 있긴 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의당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관건 아닐까요? 그거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걸 야권 연대의 어떤 이게 뭐 이렇게 좀 성과라고 할까? 원래 목표가 1대 여일 야일로 간다고 했다고 한다면 반쪽의 성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반쪽의 야권 단일화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물론 저희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야권연대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일부는 경선을 하고 일부는 또 후보를 저희가 양보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인 김성진 후보가 남구 을에 나왔고 중구 동구 옹진에는 우리 조택상 전 동구청장님이 단일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국민의당 후보가 각각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더불어민주당하고 저희가 나머지 지역에 출마를 하지 않는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단일화를 했는데 근데 국민의 후보가 떡 버티고 있으니 이 단일화 효과에 있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양규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인천시의원에 출마했을 때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도 당선될 수 있었고 네. 지난번에 제가 비록 2014년도에 낙선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제가 야권 단일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사태가 많이 있고 이랬었습니다만 45.2%를 소수당 이름으로 하고도 낙선을 했는데 이 단일화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 전체가 야당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인데 현재 이 절반 정도의 성공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한 3일 남았는데 좀 더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또 마음을 열고 한번 해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좀 다른 생각입니다. 네, 네. 단일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들이 신뢰가 전제되죠. 음.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왜 창당됐는가에서부터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진행 작가께서 아까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가 소극적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냐?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아닌가요? 그렇죠. 뭐냐면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그 위원장께서 국민의당을 통합해서 들어와라라고 했지 안철수를 빼고라도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연대할 수 있는 신뢰 이 근본 논의부터 이게 불신부터 시작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가지고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야권을 더 많이 키워야 되고 또 양당 체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그런 선진 민주주의적인 다당제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정당의 목표를 갖고 출발한 정당인데 이런 정당 자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시 통합을 하라는 등 누굴 빼고 뭐 다 들어오라는 등 벌써 이런 자체가 연대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의당은 지역구 인천만 해도 그렇죠. 정의당에게는 지역구를 하나를 보장하고 나머지 또 서로 여론조사나 이걸 통해서 경선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네. 국민의당은 그냥 다 여론조사하자. 그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야권 연대를 왜 하고 야권 연대를 하려면 서로 존중하고 이래야 될 것이 뭔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야권 연대가 지금 꼭 필요하냐 이런 상황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야권 연대했다고 해서 지난 2012년 총선 이겼나요? 졌죠. 2014년 선거 이겼나요? 졌죠. 자, 이제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이어집니다. 과연 국민의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이 야당에게도 실망해서 이 민주당이 20% 이하의 지지율까지 떨어졌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그 당을 가지고 그 당만으로 어떻게 대통령 선거 이기냐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런 오랜 실정으로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언론이 완전 좀 개판됐잖아요. 그리고 남북관계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경제 침체하는데 다시 기회가 없고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년에 선거를 해서 2018년 2월 25일 날 대통령이 취임해요. 자, 그럼 2018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하면 6월 달에 지방선거인데 과거의 지방선거랑 다릅니다. 이번엔 네네.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지방선거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총선만 볼 게 아니라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길게 보는 속에서 야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면 복잡해지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는지 또 우리 안철수 대표가 그 처음부터 잘못했는지 처음 창당하면서부터 우리는 야권 연대 안 한다라고 선언한 건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왜냐하면 야권 연대를 하면 그 이 당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저 제3당을 지향하면서 정치 다양화를 주장했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야권 연대를 한다고 할 수 없었을 그런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좀 전에 이양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여러 실정, 특히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역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국민의 그 불안하게 하는 여러 심리적 내지는 사회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 때에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목표에서 봤을 때 이번 총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 시민들은 관심이 있는 거죠. 현재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보수당과 야당이 뭐 저희 정의당을 포함해서 세 개의 정당 정도로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눠져서는 어쨌든 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시민의 눈높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차이를 좀 극복하고 가급적 하나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그리고 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작은 차이를 나누기보다는 이제 와서는 큰 틀에서의 좀 더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거의 더불어민주당.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13개 지역구에 인천에서 다 내주고 두 군데밖에 출마를 못하게 되지만 그 두 군데조차도 이 야권 연도가 제대로 안 돼서 힘을 맞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정치를 하다 보면 각자 자기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도 하고 감정 싸움도 하고 안 볼 것처럼 하다가도 큰 대의 앞에서 협력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이제 3일 남은 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이라도 과거를 잊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마 인천 지역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 논의 과정에서 아마 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이성수 팀장님? 뭐 이런 논의가 좀 더 진작이 있지는 않았나요? 예, 시민사회에서는 뭐 작년도까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정도가 있으면 거의 그 동안의 그 논의 성숙도나 이렇게 봤을 때 야권 단일화가 된다면 과반은 좀 가능하지 않았겠냐.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 때문에 이런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당의 그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석수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비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다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 시점에서 실제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예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며칠 안 남은 한 12일 남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야권에서 이길 수 있는 데가 가능한가? 거의 이렇게 그 누구도 꼽을 수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나 그것도 희망사항에 가까운 두세 군데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냅둘 수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출발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야권이 난립한 상황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 13개 중에 한두석? 2개 이상 잡기 어렵다. 이런 것에 대한 그렇습니다. 절박성을 이제 시민사회는 생각한다 이런 거 아십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당이라는 거는 정당의 그 설립 목표고 창당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명백하게 제3당이 필요하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나 이런 걸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당 체제를 깨야 한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게 해서 출범한 정당이 있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오고 만약에 여야 1대1 구도로 야권이 하나가 돼서 일단은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이게 정당 민주주의보다 더 시급하다. 기존의 양당 체제의 폐해보다 더 시급하다. 이렇다면은 그 제3당 거기에다 뭔가 존중하고 그 3당에서 연대든 아니면 어떠한 그 공동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자세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천 지역에서는 그런 논의할 때 그런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때 제3당은 정의당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노동당이고. 저는 할 말이 있는데요. 그 제3당이 필요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실제로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나 또 비례대표 숫자나 전국구 그러니까 지역구 그 국회의원 숫자를 정할 때 아무런 그 진보 정당에 관한 고민과 그 입장을 그 청취하거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놓고서 이제는 제3당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으로 그 제3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무수한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제 국민들의 약 10% 정도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편인데 제3당이 이런 그 보수 여당
보수 야당, 진보 정당 이 3단 체제가 아닌 보수 야당 중에서 1당, 2당을 또 정하는 것이 과연 제 3당이냐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어허. 아니, 진보 정당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정의당이 있고 녹색당이 있고 또 노동당이 있고 또 이번에 민중정치연합인가요? 민중연합당입니다. 민중연합당? 그리고 이게 이름만 바뀌었지 그동안의 선거 지형에서 진보 정당, 진보 세력 자체가 5개, 6개, 7개 더 많은 그 각자 자기들의 가치 지향으로 그런 분열과 그런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마다하지 않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중도적 제3정당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 손가락질을 하는 건 아닌데 제 3당을 하고 싶으면 그동안 15년 넘게 진보 정당을 해왔던 세력들도 정당하게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양당 구조라고 하는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트리는 게 제 3당의 목표라고 한다면 더 정치판을 넓게 봐서 그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죠 국민들에게. 보수 야당의 1당이냐 2당이냐 이것만 자꾸 주장하지 말고 진보 정당 좋습니다. 진보 정당도 여러 군데 있고 녹색당도 있고요. 저희 정의당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정당이 자기의 정치적인 성격과 어떤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법 또 선거구 획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자기 당의 주장을 더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막판 얼마 안 남기고 나서 창당을 하고 일부 세력이 나와서 이렇게 창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좀 불신이 있는 것이지 제 3당 보수의 또 하나의 그 야당의 뭐 제2 야당을 보수 야당을 만드는 것 자체를 거부할 리는 없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뭐 민주당도 있었고요. 또 뭐 민주통합당도 있었고 거기 계속 분화와 통합의 계속 그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처음에 이거 그 팟캐스트 할 때요. 난 다 같은 입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특히 굉장히 또 지금에 있어서 이 야권 연대는 어찌 보면은 인천뿐만이 아니고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 내지는 어떤 굉장히 어떤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 더더욱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안 남은 상황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에서는 뭐 하여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논의에 참여를 해서 아까 언급드린 대로 13개 지역구 중에 11개하고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반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다시 또 이제 또 뭐 필요하다는 걸 또 겸대둔 것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야권 연대가 과연 또 성과만 있었느냐 아까 일부 지역구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 관련해서는 또 얘기하실 분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한구 의원님 먼저 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날 잡아서 계속 그냥 뒤에로만 얘기했더니 저 남글 대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인천이 과연 야권 연대를 제대로 한 가치, 진짜 여당을 이기기 위한 야권 연대 이걸 좀 추진해야 하나 가장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판단을 낸 게 남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실정으로 인해서 지지율 바닥이고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하게 누님으로 불리울 수 있는 박근혜의 남자 그 아바타라고까지 불리는 윤상현 의원이 막말 파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래서 당으로부터 공천도 못 받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역 활동을 아주 탄탄히 해왔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출마했습니다. 완전. 그러면은 야권 연대를 진짜 여권을 이기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한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 후보를 이 궁지에 몰렸는데도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고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야권 연대하면 됩니까? 그런 말만 형식적인 그런 야권 연대하면 돼요? 야권에서 최강의 후보를 골라서 그 궁지에 몰린 윤상현 후보를 확실하게 이겨서 정의가 서 있고 시민의식이 서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야권이 어떤 명분 찾기가 아니라 진짜 이 실정에 처한 국민들을 구해내는 이번 총선에서 같이 힘을 합친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번에 야권연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단일화한 김성진 후보가 볼 땐 좀 약하다. 약한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보시는 분. 제가 듣기로는 김성진 후보 스스로도 진보정당 후보로서 본인이 계양갑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오기로 해서 계양갑으로 주소까지 옮기고 이사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남굴 나와봤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본인 스스로도 진보정당 후보로서 명분도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이 가서 하더라도 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는 그래서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그랬었나요? 그러면 근데 그 후보를 야권연대 했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이성수 팀장님 또 하고 싶은 자, 말씀 같은데. 제가 어제도 이제 몇 분들하고 이제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다 뭐 이렇게 정치학자가 되든 정치인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 출발 자체에서 그 뭐 누구 때문이다 이런 것보다는 3당과 시민사회계가 합쳐서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래야 야 1대1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를 심판하고 그동안 8년 동안의 그런 어둠을 뚫고 네. 정말 10년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초전으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현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최악의 수까지 와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 거기에는 아마 윤상현 후보가 진짜 다시 된다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그 얼굴을 못 드는 이 야권 단일화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전 아직까지도 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한구 의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지적. 그러니까 윤상현이 다시 정치적 복귀에 뭔가 결과론적으로는 들러리 비슷하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어떤 지금 우려까지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할 때 뭐 없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 신현환 후보가 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기혁 후보가 야권 연대를 위해서 출마를 포기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1대1 구도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이게 전체적인 데서 국민의당이 논의에 참여되어져 있을 때 야권이 같이 동의가 된다면 상당 부분 시너지가 발을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시민사회계의 원로들이나 그 선배님들과 함께 김성진 후보에게 이전하는 것까지를 촉구를 했었고 그게 이제 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 이렇게 두 당만으로서 되는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 발뛰기로 외발뛰기가 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안기혁 의원 후보가 그 경선을 지금 야권 경선에 제안을 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옮긴 지가 한 4일 됐나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한 번의 조사에 그 김정신 후보, 그다음에 안기혁 후보, 김성진 후보가 10%대이고 윤상현 후보 30%를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요까지 논의된 상황이고 몇 군데 정도가 좀 논의가 더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김성진 정의당 시당위원장이 을로 갔는데 본인도 아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두 달 넘게 계양갑에서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다가 막판에 일로 옮기게 된 원인이 우리 정의당 때문이나 우리 김성진 위원장이 원해서 된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구 을이 아까 전체적으로 그 출마자 소개에서 나왔습니다만 남구 지역은 좀 보수적 색채가 전통적으로 좀 강한 지역이고 또 워낙 윤상현 의원이 한 번 낙선하고 두 번을 거기 남구에서 당선되면서 지역 토대를 튼튼히 닦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라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시장님이 만약에 윤상현 뭐 그 공천을 받든 안 받든
박근혜 정권의 그 아주 최측근이니까 한번 붙는다든가 아니면 송도로 가서 황우여 의원하고 붙는다든가 하는 그런 빅 이벤트를 우리 시민들은 많이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런 그 이미 그 새누리당 후보가 토대가 튼튼한 곳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려고 했습니까? 지금 그런 힘을 모아서 글로 가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야권연대가 못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또 개항갑에서의 야권연대 실현을 위해서 저희 김성진 후보가 양보를 하고 험지이지만 일로 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본인도 결코 여기가 그 만만치 않은 곳임을 왜 모르겠습니까? 인천에서 운동을 20년, 30년 해온 사람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각 당의 그 어떤 실책이나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기보다는 그 과정 중에서 전체에 그나마 반쪽짜리 단일화지만 이루고자 해서 더민주당하고 우리 정의당이 이룬 성과에 이제 플러스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전 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한 것도 지금 강병수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이에요. 자, 새누리당 보세요. 4선 국회의원이고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나오면 뭐 무조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황우려 의원 어디 가셨어요 지금? 서구 의뢰 새누리당이 열세니까 중앙당에서 서구로 가려면 가고 아니면 안 나오든지 이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전략적 판단을 했다는 거죠. 지금 어때요?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가. 자, 이기기 위한 연대를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야권이 연대를 한다는 거는 특히 시민사회까지 같이 협력해서 연대를 하는데 이기기 위한 후보, 최선의 후보 왜 없어요? 왜 어떤 후보는 왜 힘 있는 후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고집하는 거를 그대로 용인해야 되고 왜 그 지역에서 탄탄히 준비하고 이런 노력을 한 후보는 그냥 위에서 찍어 눌러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게 야권연대가 이 가치 또 하나 야권연대가 하고자 하는 목적 또 궁극적으로 그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최상의 카드를 썼느냐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누리당과 이번 더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의 연대의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예, 저는 이한구 의원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그 시당들 간에 교류할 때는 김성진 후보가 개항해서 남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원했던 카드였습니다. 그래야 개항갑은 이제 야당 몫이 더욱더 좋다. 그다음에 글로 간다면 그것을 굉장히 촉구를 했던 입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야권 단일이 되는데 정의당을 그만큼 배려해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야권 연대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까지가 됐던 거였어요. 근데 옮긴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서로 논의 사항이. 그러고 나서부터는 양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도 내부 아마 3당이 다 내부 논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옮기고 나서부터는 국민의당에서 요구사항이 달라진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1차로서 양당 합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진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결정을 졌다. 정의당으로서는. 그러한 것이 조태상 후보까지도 이렇게 11대 2까지 되어지는 면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당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 존중한다고 판단하고 국민의당과는 아직도 좀 더 논의 테이블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하여간 뭐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의 어떤 논의 테이블 그리고 논의의 어떤 과정이 아마 여러 가지 이면에 또 얘기됐던 문제가 또 많이 또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또 봐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 이 선거판이라는 것이 인천의 특히 이 남구 을 지역이 이 윤상현 의원이라는 어떤 그런 친박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전국의 어떤 그런 거와 또 연관이 있다 보니 참 또 한편으로는 또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또 이거 말고도 아까도 몇 번 언급을 또 했지만 이번에 야권 연대하면서 또 하나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연수 을 지역이거든요. 아까도 지금 그 거기는 이제 그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저기 윤종기 후보죠? 예, 윤종기 후보하고 한강원 후보가 남긴 했지만 거기도 정의당의 김상하 변호사랑 같이 경선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합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선을 했죠. 예, 진행했죠. 경력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윤종기 후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제 야권 연대의 어떤 중재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은 참 결과만 보고 나면 나머지 두 야당 후보가 다 낙선 후보인 이런 상황, 이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사실 우려하던 게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단일화 이게 불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연수울의 김상하 후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당명을 빼고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수용한다라는 분명히 그렇게 입장을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 중동홍진 그 적태상 후보가 지금 됐지만 여기도 김찬진 더불어민주당의 김찬진 후보 쪽에서 법정 소속까지 뭐 지금 불사하니 지금 강력한 반발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왜 이러냐? 여론조사 방식 또 여기에서 어떻게 그 가점 또는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중도홍진 강화 같은 경우 옹진군이 섬 지역이고 이 여론조사 어떤 표본 추출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어려우니 옹진과 중구를 합쳐서 하나의 연령별 표본 추출을 하는 걸로 묶었는데 자 문제는 강화하고 동구가 된 거예요. 지금 김찬진 후보 측에서는 당초에 없던 게 바뀌었다. 뭐냐? 옹진과 중구는 합쳐서 특성상 그렇게 하지만 네. 강화와 동구는 워낙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화와 동구는 각자 이걸 독립적인 것으로 표본 추출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없던 내용으로 변화가 돼버렸다. 동구랑 강화를 합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 강화 이 여론조사에서 동구 쪽 이 표본 샘플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찬진 후보 측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러한 이 불신,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운영 주체들이 암만 좋은 명분을 내거라도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거 뭐 단일화 여론조사 또 뒤에서 장난 놀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우리가 야권 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성과적인 측면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우리가 또 같이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까 언급한 대로 2010년에 인천 지방선거에서는 범야권 단일 후보라는 걸 통해서 어찌 보면 그런 그 정당 간의 어떤 단일 후보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가 또 적절히 중재를 섰고 또 그것이 시민을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야권이 대승리를 거뒀던 기회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졌던 야권 연대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감동을 주지 못하는 야권 연대가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여튼 뭐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가능한 지역 지금 뭐 몇 군데 있죠. 인천도 한 3군데 정도 국민의당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연대를 위한 한번 협의를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능한 지역들은 그렇게 가고 또 하나는 각 정당이 지향하는 그 당의 어떤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떤 그 여당과 일대 다여구도에 불리한 부분이 뭐 불가피하게 있더라도 뭐 그런 지역들은 또 존중하면서 서로 더 이상 불신이 가중되지 않게 해서 내년도 어떤 대선에서의 더 큰 승리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걸 좀 희망의 끈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번 총선에서 인천 시민들 또 인천의 야권이 꼭 이랬으면 좋겠다. 이분은 좀 이런 역할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정말 그분이 마지막까지라도 그러한 그 결단 뭐 이런 걸 해서 진짜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든 남구에 이 후보가 열세라면 진짜 이 단일 후보가
이 여권에 탈당을 하고서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이 궁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차단시키는데 더 힘을 모으는 이러면은 야권 단일화의 명분도 살고 또 그 개개인에 따른 또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에서도 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한구 의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본질이 빠지고 결과만 자꾸 도출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야권 단일화에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 출발할 때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 총선에서 저희가 획득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새누리를 심판한다 이런 것의 내용이 뭐냐 세월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 이 개정 문제 그다음에 노동학법 쉬운 해고 이런 문제들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위안부 협정 문제 이런 것들이 폐기돼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먼저 논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양구 의원님 계속 이렇게 많이 그 야권 단일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현재 있는 그 시민들의 열망을 담을 수 있는 틀에 대해서는 3당이 공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한 세 군데 정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그다음에 각 3당이 한 세네 군데 정도는 논의를 계속 하는데 이게 그 각자가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데는 빼고 나머지 가능한 곳부터라도 좀 논의를 하는데 서로가 좀 합의되어지고 또 언제나 그 이 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예민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당명이라든지 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아까 지역을 나누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좀 대승적으로 봐서 그리고 한 군데의 자당의 승리 이런 것보다는 전체 인천의 승리에 좀 더 3당이 좀 호응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